제가 차를 탔고 시동을 켜는 순간 작은 아이가 뒷좌석에 앉았거든요. 앉자마자 작은 아이가 제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 너무 감동했잖아요, 진짜. 전교 1등인 것보다 더 기쁜 감동이었습니다. 진짜로. 뭐라고 했냐면요. 차를 타자마자 작은 아이가 제게 엄마, 두 번째 선생님께서 우리 학부모들을 향해서 진심 어린 부탁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저는 그 문장을 보자마자 그리고 그 문장을 읽으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슴이 몽글거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을 오늘 당신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당신에게 큰 인사이트가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꼭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영상은 끝에 제일 중요한 게 나와.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주 금요일 날 작은 아이 학교에 학부모 총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 작은 아이는 상당히 느린 아이였고 공부도 못했었는데 여러 우여곡절 끝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 간다는 명문고등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지금 그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학부모 총회가 있었고 사실 저는 우리 큰아이가 19살, 작은아이가 17살 동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뭐 학부모 총회라든지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조차 단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거든요. 자랑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참석하지 않았던 뭐 아주 소소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성격인지라 작은아이 학부모 총회에도 제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X를 쳤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100%의 엄마들이 거기 참석을 하시고 또 총회를 마치면 아이를 또 데려가라 하시더라고요. 겸사겸사 제 인생 처음으로 학부모 총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총회 참석하고 그 다음 1시간 동안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이 있었어요. 개별 면담은 아니고 제 아이의 반 전체 학부모와 담임 선생님 간의 간담회 같은 형식의 만남이 있었고요. 그날 제 작은 아이의 담임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당신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작은 아이의 담임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이셨고 수학 선생님이셨습니다. 정말로 좋으셨고요. 말씀 하나하나에서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얼마나 마음이 놓였고 기뻤고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동안 우리 학부모들에게 정말로 좋은 말씀, 감동적인 말씀들, 그리고 1년 동안 어떻게 또 공부가 진행이 되는지를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오늘 2가지를 당신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반 급푸는 이거입니다. 보통 급푸는 아이들이 회의를 해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투표를 해서 급푼을 정하는 반이 많은데 저는 아이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제가 그냥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반을 맡더라도 저는 이것을 우리 반 급푼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독단적으로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1년 동안 이것을 중시하며 저는 1학년 땡땡반을 이끌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학년 땡땡반 선생님께서 강제로 정하신 그 푼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자.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자. 저는 그 문장을 보자마자 그리고 그 문장을 읽으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슴이 몽글거렸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내 하나 잘 살자, 나 하나 잘 되면 되지, 저를 포함한 모두들 개인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형국이지요. 그렇다 보니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이기심들이 발동을 하고 그 이기심 때문에 사회가 조금은 삐끄덕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급푼처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내 입신양면을 향해서 달려가더라도 적어도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서로를 짓밟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가 윈윈 성장할 수 있는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을 가진 성인으로 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맹자의 사단지심에 보면 수호지심이라는 거 있지요. 인간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것이 맹자가 말하는 수호지심입니다. 내 잘잘못을 알고 거기에 따른 부끄러움을 알아야지만 나쁜 짓을 안 하겠죠. 이 학교에 온 이상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노력하자. 그런 유의 그뿐이 아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자. 이 철학을 가지고 1년 동안 살아낼 우리 1학년 땡땡반 친구들의 미래가 저는 심히 기대가 됩니다. 저 또한 그 문구를 보면서 새삼 잊고 있었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자,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께서 우리 학부모들을 향해서 진심 어린 부탁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학부모님들 아시다시피 이 학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시험들에 아이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그리고 그 시험에 따른 결과 그 점수와 등수를 받아들고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 아마도 아이들이 학부모님들께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기 시작할 겁니다. 시험을 쳤는 줄 아는데, 성적표가 나왔는 줄 아는데 아이가 스스로 먼저 성적표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이놈 새끼가 성적이 낮아서 엄마 아빠 안 보여주는구나, 엄마 아빠를 속이는구나,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괘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너무 부모님께 미안해서 성적표를 안 보여주는 걸 겁니다. 거의 100에 100 미안해서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적표를 당당하게 엄마에게 보여주는 부류는 단 두 부류밖에 없다. 첫 번째는 반에서 1등을 했거나 전교에서 1등을 했거나 성적이 상당히 좋을 때 당당히 나서서 성적표를 보여주는 부류 한 부류와, 성적이 좋지 않은데 심지어 꼴등에 가까운데도 엄마에게 성적을 서스름없이 말하는 아이는 엄마와 정말로 관계가 좋은 아이다. 그런데 이런 아이는 드물겠지요. 이 정도로 엄마와 사이 좋은 아이는 드물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적표 보실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조금 우스개 섞인 농담을 하셨어요. 그렇게 담임선생님과의 만남이 끝나고 저는 기숙사로 가서 작은 아이를 데리고 차에 태웠습니다. 제가 차를 탔고 시동을 켜는 순간 작은 아이가 뒷좌석에 앉았거든요. 앉자마자 작은 아이가 제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 너무 감동했잖아요, 진짜. 전교 1등인 것보다 더 기쁜 감동이었습니다. 진짜로. 뭐라고 했냐면요. 차를 타자마자 작은 아이가 제게 엄마, 2월달에 친 반편성고사 점수하고 등수가 나왔어. 나 땡땡땡 등이야 라고 등수를 말해주더라고요. 누가 얼뜻 들으면 막 전교권에 들어가지고 자랑하는 줄 아셨을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아까 그 담임선생님이 뭐라 했습니까? 점수가 아주 낮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아이는 극소수고, 그 극소수는 진짜 엄마와 좋은 관계의 아이일 겁니다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작은 아이가 차에 타자마자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엄마 난 땡땡땡 등이야 라고 1등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뭐라고요? 왜 등수를 말 안 해주고 땡땡땡이냐고 말하냐고요? 뭐라고요? 등수 공개해달라고요? 등수 공개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 등수 공개를 했어요. 뭐라고요? 그거는 멤버십 전용 영상이어서 결제해야지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궁금하시면 결제하이소. 4,990원 결제하고 들어와서 확인하이소. 뭐라고요? 지금 호객행위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저는 유튜버가 직업입니다. 이 영상도 지금 3, 4시간 찍고 편집해야 됩니다.
나도 좀 돈을 벌어야지 또 이렇게 좋은 영상 만들지. 이렇게 비밀스러운 얘기는 멤버십 전용 영상에만 올릴 거니까 꼽으면 결제하이소 4,990원. 그 뭐 까자값도 안 되잖아요. 까자값으로 제 두 아들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과 제가 공개 영상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 우리 쏙닥쏙닥 합시다. 뭐라고요? 너무 귀여워서 그냥 가입해야겠다고요. 4,900원 아깝지 않을 겁니다. 결제하시고 몰아서 보고 또 그 다음 달 결제 끊고 또 뭐 영상이 못 이면 또 결제하고 그래도 됩니다. 그 돈 아깝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믿고 한번 가입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그래서 오늘 네가 이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고요? 관계입니다. 관계. 저는 책류가 전도사고 책류가에 미쳐 있는 사람입니다만 책류가보다 그 앞단에는 아이와의 관계입니다. 그 어떤 교육도 아이와의 관계보다 우선할 수는 없죠. 아이 관계에 신경을 씁시다. 부모와 관계가 좋은 아이가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속이 시끄러운데 공부가 됩니까? 그죠? 뭐라고요? 이미 아이와 관계가 엉망이 됐다고요? 망가뜨려졌다고요? 어떡하냐고요? 모나 델라후크의 아이의 진짜 마음도 모르고 혼내고 말았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다. 잘못된 훈육의 순간에도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는 늘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아이와 부모 모두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런 삐끄덕거리는 관계, 그리고 개선, 다시 삐끄덕거리는 관계, 또 다시 개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이도 부모도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의 일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합시다. 내일 영상은 멤버십 전용 영상입니다. 궁금하면 가입. 안녕.